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요, 한 개인의 파산 사건에 관한 채권자 집회 보고서라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재정적인 여정, 또 그 법적 절차의 속사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식 문서인데요. 네,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이 어쩌다 이렇게 빚과 얽히게 되었는지, 또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그리고 법적 절차는 어떤 결론을 향해 가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요, 이름이나 이런 식별 정보는 저희가 다 익명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보고서에 나오는 이분은요, 60살의 남성분이십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현재 서류상으로는 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월 한 84만 원 정도의 수입은 있으신 걸로 파악이 돼요. 파산 신청 사건 번호는 2024 하단 이렇게 시작하는 비교적 최근 사건이고요. 이분의 지난 삶을 좀 따라가 보면요. 꽤 긴 시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셨던 것 같아요. 1992년에 결혼해서 자녀 두 분을 두셨는데 2003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고요. 재산 분할은 따로 없었고 그 이후로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생활비 마련이 좀 어려워지면서 카드 대출 같은 걸 이용하기 시작하신 게 채무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2001년부터 한 2003년까지는 사업체 대표로 운영도 해보셨는데 안타깝게도 좀 잘 안 되면서 빚이 더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 후로도 상황이 딱히 나아지진 않으셨고 2018년부터 한 4년간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시면서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때문에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신 거죠. 주거 이력만 봐도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좀 불안정했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옮겨 다니셨다고 해요. 월세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내면서요. 정말 그 막막함이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LH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셔서 보증금 50만 원에 월 13만 원 정도로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참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오신 분인데 구체적인 재정 상황은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전문가 분석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의 현재 총 채무액을 보면요.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2억 7,026만 원이네요. 롯데카드를 포함해서 총 8곳의 채권자가 있고요. 금융기관이란 회사들이죠. 최초의 빚이 발생한 시기는 2002년경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주로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2억 7천. 와, 금액이 상당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20여 년 전에 처음 빌렸던 원금 총액이 한 5,5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현재 채무는 그 5배 가까이 불어났다는 사실입니다. 5배요? 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시작된 빚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자하고 또 연체료의 무게로 그게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짓누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무게네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원금 상환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막대한 빚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현재 이분 명의로 된 자산은 지금 살고 계신 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딱 5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이 50만 원마저도 법적으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합니다. 압류 금지 채권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도록 보호되는 최소한의 생계형 재산이라는 뜻이죠. 하하. 네, 이걸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것, 이걸 환가라고 하는데요. 이 환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전혀 없는 셈이죠. 그렇군요. 50만 원이 전 재산인데 그것마저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이분 명의로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기록도 전혀 없고요. 과거에 이혼한 배우자나 2015년에 돌아가신 어머니, 물론 상속재산은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연락 끊긴 자녀들로부터 재산을 넘겨받거나 숨겨놓은 정황 같은 것, 그러니까 재산 은닉의 가능성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한 파산관제인, 그리고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죠. 이분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우선 이분이 현재 소득 월 84만 원으로는 2억 7천만 원이 넘는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 즉, 지급 불능 상태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소득 대비 채무가 너무 크니까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 압류도 안 되는 임대보증금 50만 원뿐이잖아요. 이 돈으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 예를 들면 뭐 송달료나 관제인 보수 같은 거요. 그런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 절차 비용도 안 나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돈이 없는 건 물론이고 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 부족하다는 거죠. 따라서 더 이상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실익이 없다,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절차를 종결하자는 파산 폐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절차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면책, 그러니까 비탄감 여부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동시에 파산관제인은 이분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를 했거든요.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법원에 거짓 자료를 냈다거나 아니면 뭐 도박이나 과도한 사치로 빚을 진 경우처럼 채무자에게 명확한 잘못이 있어서 비탄감을 해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특별히 잘못한 부분은 없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이분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면책 허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고요. 현재까지 채권자들 쪽에서도 뭐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생활고 또 과거 사업 실패 같은 걸로 쌓인 정말 감당 못할 빚 때문에 파산에 이르렀지만 뭐 재산을 숨기거나 하는 그런 부정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이 절차는 이제 그만하고 면책을 통해서 이분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낸 상황이군요. 정말 이 보고서 한 장에 한 개인의 수십 년간의 그 고단했던 삶과 또 동시에 파산 제도를 통한 재기의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뭐 비교적 명확하게 면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께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 시작된 빚이 어떻게 한 개인의 수십 년을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굴레가 될 수 있는지, 또 인생에서 큰 위기, 뭐 이혼이나 실직, 사업 실패 같은 걸 겪은 개인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 하는 점을 돌아보게 합니다. 네, 그렇죠.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개인의 회생 과정에서 혹은 이런 상황을 미리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지원이나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분석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